서쪽 백호가 동쪽 용을 집어삼키려 한다. 2024년 늦은 밤 대만 외곽의 작은 사찰. 100세가 넘은 한 승려가 홀린 듯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글자를 적어 내렸습니다. 병원년 한 달간 불의 기운이 섬을 둘러싼다. 그러나 불은 타오르지 않는다. 그 승려의 이름은 해광대사. 평생 산속에서 수행만 하던 그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예언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핵이 있었습니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 해광대사를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도 대만에서도 그는 그저 산속의 노승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를 찾아온 몇몇 제자들은 그의 말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은 조용히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륙의 백호가 섬의 용을 삼키려 하나 거북이 등에서 지켜본다. 한 달의 긴장. 그러나 피는 흐르지 않는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백호는 서쪽을 상징합니다. 중국 대륙을 말하는 거죠. 용은 동쪽의 섬, 대만을 가리킵니다. 거북은 섬나라, 일본입니다. 그렇다면 해광대사가 본 것은 2026년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거대한 충돌의 징조였던 걸까요? 2026년은 단순한 해가 아닙니다. 동양역법에서 병원년은 불의 기운이 가장 강렬한 해입니다. 병은 불, 오는 말, 붉은 말이 질주하는 해. 그런데 흥미로운 건 동서양의 예언자들이 모두 이 해를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불가리아의 예언가 바바 반가는 2026년을 두고 강대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극에 달하며 대만이 핵심 지역으로 부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타너 스님은 남방화운이 시작되는 병오년부터 동북아의 운명이 바뀐다고 예언했죠.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던 예언자들이 한 목소리로 2026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2026년 병오년은 동아시아 운명의 분기점이 되는 걸까요? 해광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불은 타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해광대사가 남긴 두 번째 예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 달의 긴장. 하늘이 먹구름으로 덮이고 바다에는 철의 배들이 모인다. 백호가 으르렁거리고 용이 날개를 펼친다. 그러나 백호는 물지 못한다. 2026년 어느 시점에 대만 해협에서 한 달간 극도의 긴장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군함들이 모이고 전투기들이 날아오르고 미사일이 조준됩니다. 세계는 숨을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인가? 그런데 해광대사는 말합니다. 백호는 물지 못한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달간의 극한 대치 끝에 백호는 물러섭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백호를 막는 걸까요? 해광대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수리가 하늘에서 내려다본다. 그리고 거북이 두려워 떤다. 독수리는 미국입니다.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를 굽어보는 독수리.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는 순간 백호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섬나라 일본이라는 거북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공포에 떱니다. 실제로 군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리고 그 순간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는 붕괴하며 시진핑 체제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광대사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광대사가 남긴 세 번째 예언은 더욱 놀랍습니다. 거북이 공포를 먹고 무장한다. 2030년까지 거북의 등은 2배로 단단해진다. 일본이 군사력을 급격히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 대만 위기를 목격한 일본은 자신도 언제든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일본을 움직입니다. 평화헌법 개정, 방위비 증액, 자위대의 정규군 전환. 일본은 2030년까지 군사력을 2배로 키우며 보통 국가로 변모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예언일까요? 아니면 이미 움직이고 있는 현실일까요? 실제로 일본은 2023년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해광대사가 본 미래는 이미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해광대사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분명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호랑이의 땅에 독수리가 둥지를 틀었다. 백호가 용을 위협할 때 독수리는 호랑이의 땅에서 날아오른다. 호랑이는 한국입니다. 독수리는 미국, 주한미군을 말하는 거죠. 해광대사가 본 것은 대만 위기 시 주한미군 기지가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경고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평택, 군산, 오산 등 주한미군 기지가 후방 지원 기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투기가 이륙하고 물자가 수송되며 부상자가 후송됩니다. 한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해광대사의 예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혈자리가 드러난다. 백호가 그곳을 노려본다. 혈자리란 급소를 말합니다.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들이 중국의 표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군은 한반도까지 사정거리에 두는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펑 계열 미사일들은 평택기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죠. 해광대사가 본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준비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대만 위기는 단순히 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바로 한국의 문제가 되고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해광대사의 예언은 여기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호랑이 땅의 지도자들이 쓰러진다. 서쪽 백호에게 나라를 넘기려던 자들이 모두 물러난다. 2026년을 전후로 한국 정치 지형이 급변한다는 예언입니다. 친중 성향의 지도자들, 중국에 의존하던 정치인들이 줄줄이 실각합니다. 왜일까요? 대만 위기를 목격한 국민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결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해광대사는 말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진짜 호랑이의 기운을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애국자들이 다시 중심에 서고 한국은 새로운 정치 체제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1987년 6월, 2016년 겨울, 국민이 직접 일어나 역사를 바꾼 순간들. 해광대사는 2026년을 전후로 또 한 번 그런 순간이 온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시련도 함께 옵니다. 해광대사는 경고합니다. 백호가 분노한다. 호랑이의 배를 조인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한다는 뜻입니다. 무역 제재, 관광 금지, 한국 기업 퇴출. 2017년 사드 배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압박이 옵니다.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며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그런데 해광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약이 된다. 호랑이는 백호의 배에서 벗어나 스스로 먹이를 찾는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시련을 겪지만 한국은 이를 계기로 중국 의존도를 낮춥니다. 무역로를 다각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내실을 다지는 강한 나라가 됩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더 건강한 경제 체질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해광대사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통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2026년 위기는 한국에게 시련이지만 동시에 도약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해광대사의 예언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북쪽의 곰이 백호를 의심한다. 곰새끼가 남쪽 호랑이를 바라본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2026년 대만 위기를 지켜본 북한은 깨닫습니다. 중국은 결국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는 사실을, 대만을 위해서도 북한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북한은 방향을 바꿉니다. 해광대사는 말합니다. 2027년부터 남과 북의 문이 조금씩 열린다. 눈물이 흐른다. 남북 관계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중국에 실망한 북한은 남측과 비공식 접촉을 시작합니다. 조심스러운 대화가 이어지고 인도적 교류가 재개되며 이산가족 상봉이 다시 열립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역사를 보면 북한은 언제나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그리고 중국이 신뢰를 잃는 순간 북한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습니다. 해광대사가 본 것은 북한이 남한이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택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해광대사는 이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랑이가 둘로 나뉘었던 몸을 다시 맞춘다. 빠르지는 않다. 그러나 멈추지도 않는다. 통일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 시작된 교류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10년, 20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남북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2026년 대만 위기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기는 늘 변화의 시작입니다. 2026년 병5년은 한반도에게 위기지만 동시에 70년 분단을 끝낼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해광대사의 예언은 여기서 더욱 장대한 비전을 펼칩니다. 모든 방위의 기운이 호랑이 땅에 모인다. 황극의 자리, 황극이란 중심을 말합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축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해광대사는 설명합니다. 독수리는 호랑이 땅에서 백호를 견제하고 거북은 호랑이를 통해 백호와 말한다. 북쪽 곰도 호랑이를 거쳐 남쪽과 연결된다. 한국이 모든 강대국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은 한국을 통해 중국과 대화하며 러시아도 한국을 거쳐 남방과 소통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강대국에 끌려가는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모두 주목하는 외교 중심지가 됩니다. 해광대사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합니다. 2028년 서울의 큰 집에 4마리 짐승이 모인다. 2028년경 서울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이 모여 동아시아 안보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린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주최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2026년 대만 위기 이후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안보 질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해광대사가 본 미래는 이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시나리오와 일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며
문화 강국이고 기술 선진국입니다. 2026년 위기를 잘 넘긴다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재자이자 리더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해광대사의 예언은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도 놀라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호랑이의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진다. 백호의 땅에도, 곰의 땅에도, 심지어 북쪽 곰새끼의 귀에도 들린다. 한류가 더욱 확산된다는 예언입니다. 중국에서도, 러시아에서도, 심지어 북한에서도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와 영화가 퍼져나갑니다. 문화는 정치보다 강합니다. 문화는 국경을 넘고 이념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해광대사는 말합니다. 2030년 이후 호랑이는 기술의 보물을 지킨다. 독수리와 백호가 서로 싸울 때 호랑이가 균형을 잡는다. 미중 기술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핵심 기술을 지키며 양측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한국이 가진 핵심 기술들은 미국도 중국도 모두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느 한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며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섭니다. 해광대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2035년 호랑이 한 마리가 가진 부의 크기가 거북 한 마리를 넘어선다. 2035년경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예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와 일본의 정체를 고려할 때 2030년대 중반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미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2026년 위기를 잘 넘긴다면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동아시아 최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광대사는 경고도 함께 남깁니다. 모든 것은 준비에 달려 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를 잡지 못한다. 2026년 병5년은 향후 30년 운명을 결정할 갈림길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광대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남깁니다. 두려워하지 말되 방심하지 말라. 중용의 도를 지켜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려서도 안 되고 미국에 무조건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냉정하게 국익을 따지고 균형을 잡으며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해광대사는 또한 말합니다. 경제의 뼈대를 바꿔라. 한 곳에 의존하던 것을 여러 곳으로 나눠라.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상대국을 다 변화하라는 조언입니다. 베트남, 인도, 중동, 유럽, 아메리카, 세계 곳곳으로 무역로를 넓히고 경제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2026년 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해광대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호랑이는 혼자 사냥하지만 때로는 무리가 필요하다. 같은 편을 잘 골라라. 동맹을 잘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튼튼히 하되 일본, 호주, 동남아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분열된 호랑이보다 하나된 호랑이가 훨씬 강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2026년 병5년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해광대사의 예언을 종합하면 명확한 그림이 나타납니다. 2026년 대만 해협에서 한 달간 극한 긴장이 지속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듭니다. 일본은 무장하고 한국은 정치적 격변을 겪으며 북한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섭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 구조를 개편하며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한국은 동아시아 외교의 중심지로 부상합니다. 문화와 기술에서 세계를 이끌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건부입니다. 해광대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2026년은 자동으로 오는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광대사는 경고합니다. 준비 없는 호랑이는 먹이가 된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무너지고 주한 미군 기지 문제로 혼란에 빠지며 북한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홀로 강해지고 한국은 뒤처집니다. 동아시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소외되고 다시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광대사는 말합니다. 호랑이가 일어서면 모든 짐승이 고개를 숙인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리더로 우뚝 서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통일의 길이 열리고 경제는 번영하며 문화는 꽃핍니다. 우리 후손들은 강하고 부유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해광대사의 예언은 미래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이 달리는 해. 그 말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절벽 아래로 떨어질까요? 아니면 새로운 지평으로 도약할까요? 해광대사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말을 탄 자가 말을 이끈다. 말에게 끌려가는 자는 떨어진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강대국의 게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해광대사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답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예언자는 방향을 가리킬 뿐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한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30년, 아니 100년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해광대사가 본 미래, 대만 해협의 긴장, 일본의 무장, 한국의 변화, 남북의 접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이 모든 것이 2026년을 기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2026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정말로 붉은 말을 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해광대사는 떠났습니다. 더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예언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 예언이 경고인지 희망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예언은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 서쪽 백호와 동쪽 용의 대결, 그 한가운데 선 호랑이. 과연 호랑이는 살아남을까요? 아니,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답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준비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병오년 이후 당신이 살고 싶은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국에 끌려다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동아시아를 이끄는 리더입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2026년 병오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